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유아 측정 능력 발달에서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과거에 나왔던 거와 최근에 나온 거. 과거에는 비표준 단위에 하이라이트 놓으시면 돼요. 빨간색 하이라이트 비표준 측정 단위로 측정하기. 그 예를 쓰라 그랬어요. 서술형으로 몇 가지 쓰세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자, 화살표 가져와서 예, 땡땡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자, 옆에 있는 거 먼저 하이라이트 할게요. 비교 설명합시다. 자, 표준화된 구체물 하이라이트. 빨간색, 빨간색. 우리 시험 기출로 단어를 가져오면 편해요. 자, 화살표 가져와서, 자, 표준화된 구체물, 화살표 가져와서, 예, 땡땡, 블록을 쓰면 돼요, 블록. 자, 앞에, 비표준 측정 단위, 예, 땡땡, 손, 뼘. 네, 손, 이렇게 써도 돼요. 발, 이래도 돼요. 발로 재보는 거. 발로 걸어가는, 손으로 재보는 거. 교사손과 유아손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맞지가 않겠죠. 동일한 길이를 재도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블록과 같은 표준화된 구체물을 사용하자. 이거를 우리 해설서 용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 측정 단위라고 되어 있죠. 임의 측정 단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표준 측정 단위로 측정하기에 예를 4가지 드시오.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체로 하면 돼요. 신체로. 발로 뭐를 재자, 손뼉으로 뭐를 재자. 이렇게 해서 누가 쟀을 때 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결과물.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해서 나온 게 이제 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네, 사물들 가지고, 구체물 가지고 재는 장면들,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임의 측정 단위에 빨간색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 가로주고 임의 측정 단위를 쓰게 했었죠, 우리가. 해설서에서는. 네, 빨간색 하이라이트.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수세계의 원리가 별이 되어 있죠. 자, 하나의 물체에는 수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의 원리, 기수의 원리, 추상화의 원리, 순서 무관계의 원리. 너무 쉬워서 그냥 체크합니다. 너무 쉽죠? 쌤들 순서 무관계, 기수의 원리, 추상화의 원리, 1대1 대응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게 뭐예요? 안정된 순서의 원리.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그냥 안 나왔다고 짚어드렸어요. 표시하지 마셔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순서 짓기에서는 자, 단순서열, 이중서열. 빨간색 하이라이트 해놓으면 되겠죠. 자, 분류하기에서는 단순 분류, 이중서열 빨간색 하이라이트, 그 밑에 단순 분류 빨간색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개념의 관점은 그냥 참고로 공부해 놓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시험에 정답으로 쓰지는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유아 과학 교육 방법이죠. 자, 하이라이트 합시다, 선생님들. 자, 학자가 누구예요? 네, 비고츠키 빨간색 하이라이트. 자, 이 비고츠키는 놀이든 그 다음에 교육이든 이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용어가 뭡니까? 근접, 발달, 지대, 놀이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이에요. 그 개념으로 하면 두 가지 용어가 나오겠죠, 뒤에서. 자, 옆으로 갑니다. 비계 하이라이트. 그 옆에 비계 설정 하이라이트. 자, 협동학습 하이라이트. 자, 그 옆에 이거는 뺄게요. 과학에서는 안 나왔던 용어니까 패스합니다. 자, 밑으로 갑시다. 탐구 과정 기술 앞자 따서 외우세요. 변수 통제하기 가설 세우고 검증하기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예측하기 의사소통하기 실험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응용해보죠. 조작적 정의하기가 나왔단 말이죠.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는 유아 연구 평가 방법의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 크게 말하면 관찰하는 표집 대상을 시간으로 하는 시간표지법과 그 다음에 행동이나 사건으로 하는 사건표지법이 있어요. 또 사건표지법 안에서는 횟수를 알 수 있는 빈도, 또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A, B, C 다 이 4가지가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특히 우리가 관찰 기록지에 관찰할 행동과 땡땡 조작적 정의의 개념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방법? A, B, C 맞죠? 네, 그렇게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조작적 정의라는 명칭. 자, 뒤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 41쪽이죠? 자, 9번의 별표. 자, 그 다음에 10번의 별표. 자, 거의 다 끝나가요. 으쌰으쌰 하세요. 자, 15번의 별표. 17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자, 9번으로 갑니다.
실험하기,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인. 독립변인 중에 두 가지 변인이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바꾸는 조작변인, 하나는 그 해당되는 변인만 투여하는 통제변인. 자, 그 다음에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인, 종속변인. 자, 가짜 결과를 가설로 설정한다 그러죠. 가설 설정.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를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그 실험에서 오케이가 떨어질 수 있도록 실험 연구를 세워요. 그게 바로 가설 설정이고, 자, 이때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제하는 게 바로 변인 통제다. 바람직한 실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인을 통제하는 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변인 통제입니다. 자,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야 되니까.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의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 하나씩 합시다. 각자. 자,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은 뭐가 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연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독립변인 세워보세요. 독립변인, 조작변인 만들어 보라고. 내가 실험 연구를 한다 치고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을 만들어 보세요. 자, 독립변인. 자, 기출로 가져와도 간단해요, 선생님들. 기출. 여러 가지 비눗방울 모양의 틀. 그 다음에 비눗방울을 부는 행위 있죠. 자, 모든 비눗방울은 동그랗다. 가설. 그걸로 연결해도 간단해요. 또 우리 시험에 강론에서 많이 예를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미술교육 지도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직접 가르치는 시범 설명을 보이는 직접적 교수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협동을 유발하는 협력학습 교수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 협력학습 교수법이 아이들의 협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 여러 가지 교수법 중에 협력학습 교수법이 유아들의 협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유아들이 협동화를 그릴 때 협력학습 교수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러면은 협력학습 교수법은 뭐가 돼요? 독립변인이 되고, 유아들의 협동화 능력은 뭐가 돼요? 종속변인이 되죠. 자, 이때 협력학습 교수법만 투여하면 무슨 변인이 돼요? 통제변인이 되고, 나머지 옆에 있었죠? 나머지 세 가지 이걸 처치하면 그게 바로 조작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거를 설정하는 게 변인 통제가 됩니다. 자, 이때 맨 앞에 협력학습 교수법은 유아의 협동화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단정 지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가설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강론에 많이 예를 들어주는 교사학습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응용해가지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